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호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요에 관한 이야기죠. 결혼하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 미묘한 갈등들, 특히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답답함과 억울함. 그리고 그 끝에서 터져나오는 사이다 같은 한마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착한 며느리로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음을 깨달았죠. 곰팡이 핀 김치 한 통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19년 봄, 저는 29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시어머니는 친절하셨고 저 역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때로는 야근까지 하는 바쁜 일상이었죠. 남편 역시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비슷한 패턴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요리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간단한 볶음밥이나 라면 정도는 해먹을 수 있었지만 복잡한 요리는 주로 배달음식이나 외식으로 해결했어요. 특히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김치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첫 번째 김치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요. 집에서 담근 거니까 맛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통을 받아들며 저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첫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치통을 열어보니 2리터짜리 대용량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잘 익어서 감칠맛도 좋았고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죠. 남편은 실제로 김치를 좋아했지만 하루에 한두 젓가락 정도만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토스트나 시리얼로 간단히 때우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녁에만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매일 한식을 먹는 게 아니라 파스타, 피자, 중국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다 보니 김치를 먹을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김치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운 것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하는 체질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통은 우리 둘이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절반도 줄지 않았어요. 여보, 김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해봤습니다. 그럼 찌개라도 끓여서 먹지. 엄마가 정성스럽게 담가주신 건데. 남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치찌개도 자주 해먹지 않았어요. 매운 국물을 못 먹는 데다가 찌개를 끓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거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부부는 둘 다 직장 생활로 바빠서 주로 간단한 요리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저녁 8시에 집에 도착해서 복잡한 요리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그 김치는 냉장고 한 구석에서 점점 쉬어져 갔고 한 달 반 후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곰팡이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뚜껑을 열자 하얀 솜털 같은 것이 김치 표면에 뒤덮여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치를 버려야 한다는 죄책감과 함께 말이에요. 두 번째 김치가 온 건 첫 번째를 버린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난번 김치 다 드셨죠? 이번엔 더 맛있게 담갔어요. 시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또 다른 김치통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했어요. 김치를 조금씩 나눠서 냉동 보관하기도 하고 동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담그신 김치인데 맛있으니까 좀 가져가. 직장 동료들은 좋아했어요. 특히 김치를 좋아하는 동료는 정말 맛있다며 감사해했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번 동료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냉동 김치는 식감이 달라져서 남편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엔 미리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니 감사하긴 한데 저희가 김치를 많이 안 먹어서요.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김치는 있어야 밥이 맛있지. 조금 주면 금방 떨어져서 또 보내야 하잖아. 남으면 김치볶음밥이라도 해먹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안 먹어요.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서. 매운 거 못 먹는 게 어디 있어? 먹다 보면 익숙해져. 김치 안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김치를 더 먹으라고 권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패턴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대용량 김치통, 그리고 한 달 반 후 곰팡이와 함께 버려지는 김치. 세 번째 김치가 왔을 때부터 저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오는 소리만 들어도 또 김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치였죠. 이번에는 김치와 함께 깍두기도 보내주셨어요. 김치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깍두기도 조금 담았어. 깍두기 역시 2리터 통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김치도 다 못 먹는데 깍두기까지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이번엔 깍두기까지 보내주셨어. 그럼 다행이네. 깍두기 좋아하잖아. 남편은 깍두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역시 하루에 조금씩만 먹었어요. 저는 냉장고 정리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치통 2개가 냉장고 공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 냉장고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신혼집이라 작은 원룸형 냉장고를 쓰고 있었는데 김치통들이 들어가니 다른 식재료를 넣을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냉장고가 좁네. 그럼 김치 좀 많이 먹어. 남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못 먹는다고 몇 번을 말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김치가 왔을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때까지 세 번째 김치통에 깍두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김치통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이번에는 김치, 깍두기와 함께 무생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무도 많이 나서 무생채 좀 만들었어. 새콤달콤해서 맛있을 거야. 무생채는 그나마 저도 먹을 수 있었어요. 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역시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버릴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면 미안했고 음식을 버리는 것 자체도 양심에 걸렸어요. 하지만 억지로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매운 것을 못 먹는 체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이제는 냉장고 공간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김치통들 때문에 우유나 계란, 야채 같은 기본적인 식재료를 넣을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말해줘. 정말 너무 많이 주신다고. 남편에게 여러 번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 기분 상하겠다. 그냥 받아서 조금씩 먹어. 조금씩 먹어도 이렇게 많으면 다 못 먹는다고. 벌써 몇 번을 버렸는데. 그럼 김치찌개 자주 끓여 먹으면 되잖아. 찌개 끓일 시간도 없고 찌개 끓이면 며칠 동안 찌개만 먹어야 해. 그것도 매운 찌개를. 김치볶음밥은? 그것도 매워서 못 먹어. 왜 내가 못 먹는다는 걸 이해 못해? 남편은 제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르죠. 직장에서도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댁 얘기가 나왔죠. 너희 시어머니는 어때? 좋으신데 김치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고민이야. 아, 그거 힘들지. 우리 언니도 그런 얘기 하더라. 받을 때는 고맙지만 다 못 먹어서 스트레스래. 동료 중 한 명이 공감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언니는 그냥 직접 말했대. 처음엔 좀 서운해 하셨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신다고. 직접 말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안 먹을 걸 왜 억지로 받아?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 동료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5번째 김치가 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번에는 김치, 깻잎지, 오이, 소박이까지 3가지나 보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깻잎도 좋은 걸로 구해서 깻잎지 담갔어. 오이, 소박이도 시원하니까 좋을 거야.
깻잎찌는 저도 먹을 수 있었지만 오이 소박이는 또 매웠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치통들이 냉장고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못하겠어.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6번째 김치가 왔을 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5번째로 받은 김치들 중 오이 소박이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여보, 이거 봐. 오이 소박이에 곰팡이 폈어. 벌써? 냉장고가 문제인가? 냉장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와서 다 못 먹으니까 상하는 거지. 엄마가 알면 속상해 하시겠다. 그럼 엄마한테 말해줘. 이렇게 많이 보내면 다 못 먹는다고. 알겠어. 다음에 얘기해 볼게. 하지만 남편은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 1년이 지나갈 무렵 저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날도 김치통을 받고 냉장고에 넣으려다가 지난번 김치통을 발견했어요. 뚜껑을 열자 곰팡이가 새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깻잎지에서도 곰팡이가 피었고 오이 소박이는 이미 완전히 상해서 냄새까지 나고 있었어요. 이것 좀 봐. 남편에게 김치통을 보여줬습니다. 또 버려야 해. 이게 몇 번째야? 정성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주시면 안 돼?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예민한 게 아니라 황당한 거야. 안 먹는다고 몇 번을 말해도 계속 보내시고 당신은 나 편은 안 드시고. 내가 언제 내 편 안 들었어? 엄마한테 말해달라고 했을 때 말해줬어? 안 했잖아. 말하기 좀 그래서. 그래서 나만 계속 스트레스 받으라고.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김치 때문에 말이에요. 나는 정말 힘들어. 매번 김치통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버릴 때마다 죄책감 들고. 이런 생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 엄마한테 김치 보내지 말라고 해? 그래, 그렇게 해. 미쳤어? 그럼 엄마가 얼마나 상심하시겠어? 엄마 상심하는 것보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당신 아내잖아. 그날 밤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했고 남편은 듣기만 했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김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김치만이 아니라 반찬까지 함께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김치만 먹으면 밋밋하니까 밑반찬도 좀 보냈어요. 젓갈류, 나물무침, 무생채까지. 우리 집 냉장고는 점점 시어머니의 반찬들로 가득 찼습니다. 7번째 택배가 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김치통이 아니라 스티로폼 박스였거든요. 박스를 열어보니 김치, 깍두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오징어 젓갈까지 6가지나 들어있었어요. 이번엔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담았어.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지.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문제는 이 반찬들 역시 저희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아니면 저희가 평소에 먹지 않는 종류의 음식들이었습니다. 멸치볶음은 너무 달았고 시금치나물은 참기름 맛이 너무 강했어요. 콩나물 무침은 그나마 먹을 만했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며칠 동안 콩나물 무침만 먹어야 할 상황이었죠. 오징어 젓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어요. 짜고 매울 뿐만 아니라 비린내도 났거든요. 결국 김치와 마찬가지로 반찬들도 하나둘씩 버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냉장고는 완전히 시어머니의 반찬들로 점령당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먹던 요구르트, 우유, 과일, 야채 등을 넣을 공간이 없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반찬통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여보, 우유 살 건데 냉장고에 넣을 자리가 없어. 그럼 반찬 좀 먹어서 공간 만들어. 그 반찬들이 다 못 먹는 거라니까. 조금씩이라도 먹으면 되잖아. 조금씩 먹어도 이 양을 언제 다 먹어? 그리고 계속 또 와. 정말 답답했어요. 냉장고는 우리 것인데 우리가 먹지도 않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다니. 어느 날은 정말 우픈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놀러와서 냉장고를 열어봤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너 반찬 가게 해? 왜 이렇게 반찬이 많아?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야. 이 정도면 몇 개월은 먹겠는데? 너희 부부가?
친구의 말에 저는 부끄러웠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시어머니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음식들이 무서워졌어요. 택배가 올 때마다 또 음식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상해가는 반찬들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고요.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중에도 오늘 또 택배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꿈에서도 김치통이 나왔어요. 김치통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먹어 하는 악몽을 꾼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가 좋아서 해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그냥 고맙다고 하고 받으면 되잖아. 받는 건 내가 받는데 버리는 것도 내가 버리는 거야. 매번 음식 버릴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데. 그럼 버리지 말고 먹으면 되지. 못 먹는다고 했잖아. 왜 이해를 못해? 이해는 하는데.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그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같은 대화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곤했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김치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해진 거였죠. 여보,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안 좋아. 왜? 뭐 때문에? 김치 때문에. 정말 이제 한계야. 김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을 일인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은 여전히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시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맨날 반찬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아?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시어머니도 안 먹는다고 해도 계속 보내주셔. 정성은 고맙지만 나는 아예 거절했어. 처음엔 미안했는데 지금은 서로 편해졌어. 그 동료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절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안 먹을 걸 왜 억지로 받아? 그게 진짜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화내지 않으셨어? 처음엔 좀 서운해하셨지. 하지만 솔직하게 이유를 설명드렸더니 이해해 주시더라.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 그 동료는 계속 설명했어요. 내가 그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거든. 어머니, 정성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지 못해요. 결국 버리게 되면 더 죄송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 처음엔 그럼 조금씩이라도 먹으면 되는데 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운 음식을 정말 못 먹어서 김치를 거의 안 먹어요. 억지로 먹으면 배탈이 나거든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지. 와, 대단하다. 나는 그런 말할 용기가 안 나던데.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계속 받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용기를 냈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다른 동료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 친구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이웃들한테 나눠줬대. 그랬더니 이웃들은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보람있다고 하시더래.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응, 윈윈이잖아. 시어머니는 보람을 느끼시고 이웃들은 맛있는 김치를 먹고. 여러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결정적인 날은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또 택배가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박스였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와 반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고사리나물, 오징어 젓갈, 명란젓까지 10가지나 됐어요. 이번엔 여름이라 열무김치도 담갔어. 시원하니까 좋을 거야. 반찬도 여러 가지로 해놨으니까 골고루 먹어.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보며 저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저는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김치통에서 곰팡이가 하얀 솜털처럼 피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큼한 냄새가 냉장고 전체에 배어 있었어요.
나물 무침은 이미 끈적끈적하게 변질되어 있었고 젓갈은 표면에 하얀 막이 생겨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냉장고 냄새였어요. 음식들이 상하면서 나는 냄새가 냉장고 전체에 배어서 다른 음식들까지 냄새가 배기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그 참담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곰팡이 핀 김치, 상한 반찬들, 냄새로 가득한 냉장고 안. 사진을 찍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생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반찬들과 상한 반찬들이 한 냉장고에 뒤섞여 있는 모습이 정말 처참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봐. 이게 정성이야?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사진과 함께 제 심정을 담은 긴 메시지도 보냈어요. 여보, 나 정말 한계야.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매주 음식이 오고 매주 버리고 냉장고는 항상 상한 음식 냄새로 가득하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야? 남편은 퇴근길이라 바로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상한 음식들을 모두 버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쓰레기 봉투 2개가 가득 찰 정도로 버린 음식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맞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한테 말씀드릴 거야. 뭘? 앞으로 음식 보내지 말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사진 보내는 것도 그렇고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가 먹지도 않는 음식을 계속 보내주시면 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게 더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 마음을 생각해서. 엄마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은 왜 생각 안 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알겠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조금만 보내달라고. 안 돼. 조금이라도 받지 않을 거야. 한번 예외를 만들면 또다시 반복될 테니까.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럼 아예 안 받겠다는 거야? 응, 아예 안 받을 거야. 그날 밤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야기했고 남편은 들었어요. 결혼 후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든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쏟아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야. 택배 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냉장고 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음식 버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런 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야? 그렇게까지 힘들었어? 응, 정말 힘들었어. 당신은 받기만 하면 되지만 나는 정리하고 관리하고 버리는 것까지 다 해야 해.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야 하고. 미안해,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까 내 편이 되어줘.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어젯밤 대화 후에 제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정말 엄마한테 말할 거야? 응, 오늘 전화 드릴 거야. 내가 대신 말씀드릴까? 아니야, 내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확실히 전달될 것 같아.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야. 어제 보낸 반찬들 받았지? 이번엔 여름이라 열무김치도 담갔어. 시원하니까 좋을 거야. 시어머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 주저됐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로 전화드렸어요. 응? 맛이 안 맞아? 아니요, 맛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을 보내주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저희는 김치를 많이 먹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보내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버리고 있어요. 버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걸 버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동안 말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싫었어? 내가 그렇게 폐를 끼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싫은 게 아니에요. 정성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머니, 저는 매운 음식을 정말 못 먹어요. 어릴 때부터 매운 걸 먹으면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해요. 그래서 김치를 거의 먹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은? 남편은 김치를 좋아하지만 하루에 조금씩만 먹어요. 그리고 저희는 둘 다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양은 저희 부부가 한 달에 먹는 양의 3배는 돼요. 그러니까 결국 상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김치찌개라도 끓여서. 어머니, 저는 매운 찌개를 못 먹어요. 그리고 찌개를 끓이면 며칠 동안 그것만 먹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식사하지 않아요. 김치볶음밥은? 그것도 매워서 못 먹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저도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파요. 어제도 곰팡이 핀 김치와 상한 반찬들을 쓰레기 봉투 2개 분량을 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네, 정말 많이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쓰레기가 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음식을 주고 싶으시면 정말 드실 분들께 나눠주세요. 교회나 이웃분들 아니면 친척분들 중에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집에 보내셔서 버려지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정성을 정말 좋아하고 감사해야 할 분들이 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택배가 올 때마다 불안하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부담스럽고 음식을 버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일이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음식도 버려지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하고 싶지도 않았고 며느리로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참았는데 미안하다. 그런 줄 몰랐어. 어머니께서 나쁜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양이 너무 많다고 다 못 먹는다고. 하지만 계속 보내주셔서. 아, 그랬나? 미안하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정말 고마우신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호의도 받는 사람이 원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정말 시원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몇 번이나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보내주시면 그건 호의가 아니라 강요가 되는 것 같아요. 강요라고? 네, 받기 싫어하는데 계속 보내시면 그게 강요죠. 물론 어머니께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식? 가끔 안부 전화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놀러 갔을 때 맛있는 거 해주신다거나 꼭 음식을 보내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져요. 그래, 알겠다. 앞으로는 그럴게. 시어머니께서 의외로 쉽게 수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야, 정말 한 번도 맛있게 먹은 적이 없어? 아니요, 맛있었어요. 어머니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다만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많이 먹지 못하는 거고 양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가끔 아주 조금씩만 보내면 어떨까? 여기서 저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저희는 받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정말 시원했어요. 한 번 예외를 만들면 또다시 반복될 테니까요. 처음에는 조금이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많아질 거예요. 그런가?
네, 그래서 아예 받지 않는 게 낫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음식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보내면 되는 거야? 네, 아무것도 안 보내주셔도 돼요. 대신 가끔 전화로 안부 물어봐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알겠어. 그럼 앞으로는 음식 안 보낼게. 감사해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해방감이 컸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앞으로는 음식 안 보내신대. 엄마가 많이 상심하셨을 것 같은데. 상심하셨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호의는 진짜 호의가 아니잖아. 그래도, 여보, 나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었어.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며느리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줄게.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시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김치나 반찬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좀 이상했어요. 택배 소리가 들려도 음식이 아닐 거라는 안도감, 냉장고를 열 때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 상한 음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가끔 안부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가 놀러 갔을 때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는 그날 먹을 만큼만 준비한 거야. 가져가지는 말고 여기서 먹어.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엄마도 이제 이해하신 것 같고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진 것 같아. 그러게.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미안해. 그동안 내 입장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남편의 사과를 받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저희가 시댁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그때 내가 한 말 덕분에 많이 깨달았다. 교회 할머니들한테 김치 나눠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다행이에요, 어머니. 응, 나도 보람이 있고 할머니들도 좋아하시고. 정말 내 말이 맞았어.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한테 폐만 끼쳤구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폐 끼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서로에게 맞지 않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제 보니까 그렇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내자. 그 순간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한 말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그때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모르게 너를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도 나쁜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 못한 게 미안해. 앞으로는 뭔가 해주고 싶으면 먼저 물어볼게.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편한 관계가 됐어요. 억지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직장 동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부러워했어요. 와, 대단하다. 나는 아직도 못하겠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 시어머니가 화내지 않으셨어? 처음엔 좀 서운해하셨지.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셨어. 오히려 지금은 관계가 더 좋아졌어. 동료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중 몇 명은 제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나도 너 따라서 말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시더라. 고마웠어. 정말? 다행이다. 응, 이제 서로 편해졌어. 진작 말할 걸 그랬어.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우선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어요.
택배 소리를 들어도 불안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 때도 여유롭고 무엇보다 음식을 버리면서 느끼는 죄책감이 없어졌죠. 냉장고도 훨씬 깔끔해졌어요. 우리가 정말 먹는 음식들로만 채워져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쉽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김치 문제를 해결한 후 저는 다른 상황에서도 더 당당해졌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는 상사가 야근을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일인지 판단하고 아니면 거절할 수 있게 됐어요. 대리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야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해도 되는 일이니까 내일 하자.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는 하기 싫은 모임도 눈치 보느라 참석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미안, 요즘 너무 피곤해서 이번엔 빠질게. 그래, 푹 쉬어. 다음에 보자. 거절해도 친구들이 이해해 주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제가 불만이 있어도 남편 눈치를 보며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요리는 내가 했으니까. 그래, 알겠어. 이전 같으면 남편이 피곤할 텐데 하며 혼자 다 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솔직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이전에는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했는데. 정말? 응, 이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해도 없고. 김치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느라 못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을 등록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직장 동료가 말했어요. 그래.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봐. 뭔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좋은 변화야. 정말 제 자신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도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어요. 교회에서 김치 나눔 봉사를 시작하셨거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가정에 김치를 나눠드리는 일이었어요. 요즘 나는 정말 보람 있어. 진짜 필요한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어머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 내가 그때 해준 말 덕분에 깨달았어.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 뭔지. 다행이에요. 응, 이제 보니까 너한테 억지로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네. 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며느리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직장 후배 중 한 명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선배,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뭔 일인데? 시어머니가 계속 육아용품을 사다 주시는데 저희 아이한테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아, 그것도 스트레스 받겠다. 네, 받을 때는 고맙지만 결국 안 쓰게 되고 그럼 죄책감이 들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줬어요. 일단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봐.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고 미리 상의하고 사달라고.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아이를 위한 일인데 뭐가 미안해? 몇 주 후 그 후배가 고맙다고 인사를 왔어요. 선배 조언대로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미리 물어보고 사주세요. 다행이다. 어떻게 말했는데? 어머니, 정성은 고맙지만 아이마다 맞는 제품이 다르거든요. 다음부터는 미리 상의하고 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잘했네. 네, 시어머니도 그럼 그렇게 하자. 괜히 안 맞는 걸 사서 돈만 낭비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후배들이나 새로 결혼한 동료들에게 저는 항상 이런 조언을 해줘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 하지만 시어머니 기분 상하시면 어떡해요? 처음에는 서운해 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셔. 그리고 그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일단 감사한 마음은 표현하되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해봐. 정성은 고맙지만 우리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그래도 무서워요.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계속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낫더라고. 한 번만 용기 내면 돼. 이제 저는 건강한 경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종종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도 상대방도 불편해져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경계를 설정하자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죠.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그걸 이해하세요. 며느리야, 뭔가 해주고 싶으면 먼저 물어볼게. 그게 진짜 배려지? 네, 맞아요. 어머니, 그동안 내 마음대로만 했구나. 미안해.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더 이상 택배가 올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김치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보다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요. 지난주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그때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그때 많이 배웠어.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제 보니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알겠더라.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하면 안 되는구나. 맞아요. 서로를 배려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의 용기 있는 대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구나 하고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제가 마신 가장 시원한 사이다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지로 받아야 하는 호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감사한 마음은 표현하되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운 마음은 표현하되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어머니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어렵다고 하면 한 번쯤은 귀 기울여 주세요.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정말로 어려우니까 용기 내서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시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제 경험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김치 한 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호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강요를 받는 사람들, 특히 며느리라는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거절하기가 참 어렵죠. 정성인데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일인데 라는 말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호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강요가 되어버리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용기를 내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물론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억지로 받아야 하는 호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시원한 사이다 한 모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